리뷰를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그 포인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잠깐 포인터 얘기한 거 맞죠? 네. 포인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 모티베이션으로 줬던 것이 스왑을 했는데 펑션 안에서 스왑을 백날 해봐야 펑션 바깥에서 입력한 실제 아규먼트 베리어블에는 영향을 전혀 끼치지 않더라. 그게 왜 그러냐면 call by value라는 것에 의해서 전혀 다른 메모리 공간, 원래 파라미터가 여기에 저장돼 있었는데 실제 펑션이 실행될 때는 전혀 다른 스택 공간에서 실행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지지고 볶고 해봐야 전혀 다른 메모리 공간에 있던 원본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그래서 영향을 끼치게 만들고 싶은데 그렇게 하려면은 레퍼런스를 줘야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밸류를 넘겨주는 게 아니라 나의 주소, 내 집에 쳐들어올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된다는 거죠. 내 집 주소와 키를 주면 내 집에 들어와서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넘겨줬던 게 주소였어요. 주소를 더 주려면 앰퍼센드라는 특별한 기호를 쓰면 주소를 줄 수가 있었고 베리어블들 중에 정말 특별한 종류의 베리어블들이 있었는데 포인터라는 베리어블이 있어서 포인터 베리어블의 값은 주소값입니다. 타입은 되게 애매한데 포인터 베리어블의 타입은 int star예요. 그러니까 타입 자체가 값은 주소지만 그 주소 안을 까봤을 때 어떤 타입의 밸류가 있느냐에 따라 포인터 베리어블의 타입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주소를 까봤을 때 int가 존재하면 int star가 되는 거고 주소를 까봤을 때 float가 존재하면 float star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베리어블을 봤었고 포인터랑 애드레스랑 어떤 베리어블의 주소랑 다 매치를 시키는 순간부터 포인트를 사용해서 그 베리어블을 마음대로 접근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리어블의 값을 접근하고 싶으면 포인트에다가 star, 인다이렉션 오퍼레이터를 붙이면 포인터의 값으로 직접 갈 수 있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array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array는 파이썬의 리스트랑 비슷해 보이지만 다릅니다. 리스트보다 훨씬 더 원시적인 구조고요. 그래서 엘리먼트들 간의 메모리에서 네이버링 하고 있다. 그런 거는 다 좋아요. 그건 다 좋은 규칙을 갖고 있는데 데이터 타입을 하나밖에 저장하지 못한다라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int면 int, float면 float 이렇게 한계점이 그 하나의 데이터 타입만 쓸 수 있고 플러스 사이즈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이제 데이터 타입 하나, 그 다음에 픽스드 사이즈 이렇게 두 정보를 하는 순간 뭐가 좋아지냐면 컴파일러가 메모리 할당하기가 상당히 편해집니다. 각 그러니까 각 데이터 타입이 차지하는 메모리 공간 곱하기 그 사이즈 하면은 스택을 얼마만큼 증가시켜야 될지 딱 감이 오잖아요. 빈 공간 없이. 그런데 그런 게 다 픽스드가 아니고 데이터 타입이 여러 개고 하면 너무 힘들어지겠죠. 네, 그래서 스택에서 제대로 메모리 공간을 할당하기 위해서 싱글 데이터 타입 픽스 사이즈 되게 좋은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array하고 대괄호를 친 다음에 숫자를 입력하면 몇 번째 엘리먼트하고 바로 접속이 되는데 대괄호를 안 쳤을 때 그냥 array 이름만 썼을 때 그것도 특정 어떤 의미가 있었죠. 그게 뭐냐면 0번째 엘리먼트의 주소를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array의 이름 자체는 주소값이다. 그렇단 얘기는 아까 얘기한 포인터와 상호 호환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포인터 베리어블을 선언한 다음에 특정 array의 이름을 어사인을 해버리면 그 array를 포인터로 다 접근할 수가 있어요. 포인터에다 스타를 붙이면 0번째 엘리먼트, 포인터에다 1 증가시킨 다음에 스타 붙이면 첫 번째 엘리먼트, 포인터 베리어블에다 2 증가시키고 스타 붙이면 두 번째 엘리먼트 이렇게 하나하나 다 접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array도 펑션의 파라미터로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베리어블 이름만 쓰면 array 이름만 쓰면 그게 array인지 그냥 하나의 베리어블인지 판단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array다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array 이름 한 다음에 비어있는 대괄호를 그 펑션에 데피니션 할 때 써줘야 얘가 array가 넘어오는지 싱글 베리어블이 넘어오는지 구분이 가능하게 되죠. 네.
그다음에 스트링에 대해서도 얘기했죠. 캐릭터의 어레이는 스트링이다. 스트링은 끝나는 점이 필요하고 그 끝나는 점을 위해서 하나 정도는 리저브 스페이스가 있어야 제대로 동작한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멀티디멘저널 어레이도 얘기를 했어요. 멀티디멘저널은 대괄호 2개 붙이면은 적절한 엘리먼트로 들어갈 수가 있고, 근데 그때 중요한 게 대괄호를 하나만 붙이는 거랑 2개 붙이는 거랑 차이가 있었어요. 멀티디멘전 어레이를 선언을 해놓고 대괄호를 하나만 딱 선언한 다음에 거기다 0이라고 입력하면 그게 0,0 엘리먼트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2디멘저널 어레이는 어레이 여러 개를 이제 어레이를 또 어레이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냥 0번째 엘리먼트라고 대괄호 하나만 써서 해놓으면은 0번째 어레이 전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의 엘리먼트가 아니라 어레이 전체. 대괄호 쓴 다음에 1이라고 하면 어레이를 하나 통으로 건너뛰어서 그 다음 어레이, 그 다음 또 그 다음 어레이 이런 식으로 통으로 건너뛰어서 이제 접근하게 된다. 포인터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레이를 포인터에다가 매핑을 시킬 수 있는데 멀티디멘저널도 그때 포인터에다 스타 하나 붙일 때랑 스타 2개 붙일 때랑 달라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꼭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드디어 지금까지 계속 숨겨왔던 IO 펑션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계속 썼던 scanf, printf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게 문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파이썬의 경우에는 인풋 아웃풋 펑션이 이런 게 있었죠. 말 그대로 인풋 펑션이 있었죠. 인풋 펑션 한 다음에 뭐 가이드하는 스트링 하나 붙이고 그러면 이제 깜빡깜빡 커서가 거렸고 그때 내가 키보드로 뭔가 타이핑하면 텍스트로 읽어왔잖아요. 반대로 모니터에다가 내보내는 거는 프린트 함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에 상응하는 함수들이 C에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쭈루루룩 이런저런 것들이 있네요. 이름도 바꿔주세요. 조 이름을 앞에다 써주셔야 됩니다. 자, 인풋 아웃풋 함수 중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첫 번째, 하나의 캐릭터만 입력받거나 하나의 캐릭터만 출력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C에. 첫 번째, 하나의 캐릭터만 내보내는 함수는 printf 이런 게 아니고 put 캐릭터 하나만 put 하는 거예요. put이 놓는 거잖아요. 근데 놓는데 프로그램 입장이에요. 주체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모니터에다 놓는다. 그래서 put하고 거기에 거꾸로 대비되는 건 get인데요. get는 유저로부터 프로그램으로 가져온다. 그래서 input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put라는 함수는 괄호 안에 이제 뭘 넣으면 그거를 캐릭터라고 가정하고 무조건 ASCII value라고 가정하고 프린트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캐릭터 C라고 베리어블에다가 H라고 입력했잖아요. H를 이렇게 작은 따옴표로 묶어서 캐릭터라고 했으니까 이 캐릭터에 상응하는 어떤 ASCII value가 있겠죠. 그게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putcha C라고 하면 H가 출력될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그냥 H라는 캐릭터를 직접 이렇게 따옴표로 묶어서 해도 H가 출력될 거예요. 근데 마지막 중요한 게 H에 매핑된 ASCII value가 있어요. 그게 104거든요. 근데 putcha하고 104 하면 104가 출력되는 게 아니고 104라는 인티저 타입이 아니고 104라는 밸류가 ASCII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 104라는 숫자에 매핑된 캐릭터가 출력이 되는데 그게 H입니다. 그래서 같은 숫자여도 타입이 다르면 완전 달라지는 게 여기서도 나오죠. 이건 H입니다. 여기서의 104는. 다음 거기서 반대되는 게 getcha라는 함수고 유저에게서 키보드에게서 하나의 캐릭터를 받아오는 겁니다. 근데 받아서 어디다 리턴을 해놔야 되겠죠. 인풋으로는 딱히 필요가 없고 인풋은 비어 있고 getcha라고 해놓고 실행을 하면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 거려서 내가 뭐라 하나라도 딱 타이핑하는 순간 그게 C라는 캐릭터에 입력이 됩니다. 네, 이게 싱글 캐릭터 IO였습니다.
근데 여기에 단점이 존재하는데요. 특히 이런 인풋 받는 거에 단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get라는 함수를 실행하면요. 뭐든 누르는 즉시 그냥 프로그램으로 가버리거든요. 내가 실수했어요. 만약 실수. 나는 A를 입력하고 싶은데 실수로 거기 옆에 있는 S를 쳤어요. 이걸 되돌리고 싶다. 되돌릴 수 없어요. 이미 끝났어요. 입력이 끝났어요.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동작하면 너무 이제 유저가 살떨리겠죠. 내가 하나라도 잘못 타이핑하면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사실 이제 지금 저희가 바텀부터 하나하나씩 가는 건데 아까 그 싱글 캐릭터 IO는 진짜 원시적인 거고, 근데 실제 프로그램이 동작할 때는 buffered IO라는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키보드에서 백날 타이핑을 해봐야 프로그램으로 전달이 안 돼요. 언제까지? 엔터 키를 칠 때까지. 엔터 키를 칠 때까지는 다 버퍼에 저장이 됩니다. 프로그램으로 전송이 안 된 상태로 그냥 버퍼에 계속 있어요. 그럼 엔터를 치기 전에는 내가 백스페이스로 지워도 되고 뭐 잘못 치면 이제 수정할 여지가 얼마든지 있는 거죠. 그러고 내가 충분히 마음의 준비가 됐을 때 엔터를 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지금까지 저장됐던 모든 스트링 플러스 엔터 백슬래시 n 있잖아요. 그것까지 합쳐서 통으로 날아갑니다. 인풋이.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야 에러에 로버스트하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특성을 사용해서 getcha 함수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볼까요? 자, 이런 거를 갖고 한번 프로그래밍을 해보자는 거죠. 한번 베껴볼까요? 그래서 실행까지 해보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다 치시고 컴파일까지 해보세요. 그 다음에 실행도 한번 해보세요. 일단 이 함수를 보면 이 코드를 보면 의도는 일단 파악을 좀 하면 좋은데, 캐릭터 베리어블 2개가 있고 처음에 캐릭터 1에 대해서 인풋을 입력하세요 라고 한 다음에 getcha를 실행했으니까 뭔가 깜빡깜빡 거리고 있겠죠. 그럼 제가 뭔가 입력을 했는데 엔터를 안 치면 입력이 안 되고 캐릭터 하나를 입력한 다음에 엔터를 쳤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C1에 해당하는 게 들어가기를 바라겠죠. 그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printf가 또 나왔고, 자, 차 두 번째 거 입력해 주세요 한 다음에 이제 C2를 입력을 한 거죠. C2를 입력을 하면 이제 두 번째 거 캐릭터 치고 엔터 치면 얘가 실행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럼 캐릭터 1은 C1이 출력되고 캐릭터 2는 C2가 출력되면 좋겠는데요. 실제 실행을 해보면 짠. 자, 일단 인풋 캐릭터 1이라고 깜빡깜빡 거리니까 아주 좋아요. 네, 문제가 없어요. 근데 아이고, 여기서 제가 A라고 입력하고
아직 그럼 입력이 안 된 거죠. 엔터를 안 쳤으니까. 이제 엔터를 쳤어요. 짠. 프로그램이 끝나버렸어요. 근데 원래 엔터를 치면 그 다음에 input 캐릭터 2 하고 깜빡깜빡 거리는 게 제가 원한 건데 끝나버렸어요.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건데요. 자, 제가 A를 치고 엔터를 쳤어요. 그러면은 캐릭터가 2개예요, 사실. A, 그 다음에 엔터. 그 2개, 엔터키까지 포함해서 넘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A랑 엔터가 통으로 넘어갔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실행된 개차는 A만 가지고 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함수인 개차가 실행되려고 봤더니 이미 받아놓은 캐릭터가 있네? 그죠? 엔터가 있네? 그러면서 C2 equal 엔터가 됐어요. 더 이상 깜빡거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printf의 실행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자, 차 캐릭터 1은 A고 캐릭터 2는 줄 바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줄이 하나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끝나게 된 거죠. 지금 제가 여기다가 줄 바꾸는 걸 맨 마지막에 놨잖아요. 근데 여기 %C에도 줄 바꾸는 게 들어가서 줄 2번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점이다. 근데 예를 들어 제가 여기다가 그냥 get차를 하나 더 실행해 버렸어. 이렇게.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라고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러면 또 A를 입력해 볼까? A. 짠. 자, 이번엔 캐릭터 2에서 기다려주고 있어요. 왜 그러죠? 두 번째 입력했던 엔터 키를 얘가 잡아먹었어요. 얘가 잡아먹고 그 다음에 얘는 캐릭터가 없으니까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다리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B를 입력해 볼까요? B. 네, 그럼 A랑 B 하고 줄 바꾸는 것까지 다 잘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동작한다. 싱글 캐릭터 IO지만 기본적으로 컴퓨터 자체가 C 프로그램 자체가 버퍼드로 동작하기 때문에 매 함수마다 기다리는 게 아니라 받아놓은 게 있으면 그때그때 가져온다. 그냥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 get차 함수는 버퍼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 인풋을 버퍼에서 가져오는 거지 키보드에서 바로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버퍼에 있으면 거기서 꺼내 오는 거고 버퍼에 없으면 기다리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방금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만 했으니까 그리고 싱글 캐릭터만 했으니까 이제 좀 더 진보한 함수를 해야겠죠. 그게 이제 드디어 우리는 printf와 scanf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자, printf는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여기처럼 일단 스트링이 하나 들어가요. 스트링이 하나 쫙 들어갑니다. 근데 그 스트링이 포맷이 있어요. 우리가 계속 봤지만 막 퍼센트 기호도 있고 뭐 백슬래시 기호도 있고 근데 어쨌든 스트링이에요. 스트링이 하나가 앞에 쫙 들어간다. 그게 일단 있죠. 그리고 이 ASCII 텍스트에는 우리가 모르는 어떤 밸류들이 다 인베딩이 되어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그냥 제가 텍스트만 쳤을 땐 다 ASCII 밸류인데 그 중에 ASCII가 아닌 것들 있잖아요. 뭐 %C니 뭐 이런 것들은 인티저 막 이런 거랑 매핑이 돼가지고 ASCII로 바꿔줘야 돼요. 예를 들면 100이라는 정수를 그냥 100이라는 텍스트로 바꿔야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포맷 스트링이 그런 걸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포맷 스트링에서 실제 ASCII가 아닌 텍스트가 아닌 것들은 다 여기서 참고를 해와야 돼요. 이 오른쪽에서 참고를 해갖고 갖다 넣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그 이제 관계성을 이제 포맷 스트링에서 정의를 해줘야겠죠. 어떻게 하냐면 자 포맷 스트링이 방금 말씀드린 일반적인 캐릭터들과 또 스페셜 캐릭터. 스페셜 캐릭터는 백슬래시로 시작하는 것들 있잖아요. 뭐 줄 바꿔라, 탭을 해라, 뭐 이런 것들. 그거랑 이제 파이썬에는 없던 컨버전 스페시피케이션, %로 시작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printf를 실행할 때 C가 캐릭터를 보면 그냥 그대로 내보내버리고 그대로 출력하면 되고, 캐릭터들은 내 캐릭터가 만약에 딱 봤는데 %를 봤어요. 그러면 뭔가 심상치 않다라고 감지를 하죠. 그래서 얘는 변환이 필요한 친구다라고 감지를 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 % 뒤에 뭐가 오는지를 봐요. % 뒤에 얘의 경우에 C가 왔죠. 그리고 우리가 많은 경우에 % 뒤에 D가 오는 것도 발견을 했죠. 그럼 % 뒤에 뭐가 오냐에 따라서 여기에 올 밸류의 타입이 뭔지 알 수 있어요. %C라고 돼 있으면 여기에 캐릭터 베리어블이 오겠구나, 캐릭터 밸류가 오겠구나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고, %D라고 돼 있으면 이거 인티저 밸류가 오겠구나. 그럼 그걸 예측을 해야 나중에 텍스트로 바꾸죠. 100이라는 인티저가 오겠구나라고 예측을 하면 그 100을 그냥 100이라는 텍스트로 바꾸는 규칙을 적용해서 프린트하면 될 거잖아요. 그죠? 플로트도 마찬가지고요. 100.1이다. 그럼 100.1이라고 텍스트로 바꿔서 내보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타입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에 있는 실제 밸류를 가져오기 위해서 컴마 뒤를 봐요. 컴마 뒤를 보면 여기에 다 베리어블들이 이렇게 선언이 돼 있고요. 혹은 밸류들이 선언이 돼 있으면 순서대로 매핑합니다. 이 첫 번째 %에는 여기 있는 첫 번째 값, 두 번째 있는 %에는 이 두 번째 값, 이렇게 순서대로 차례로 이제 넣어주는 거죠. 그렇게 동작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만약 캐릭터가 백슬래시로 시작하면 이제 좀 스페셜한 거, 뭐 화이트 스페이스에 관련된 게 대부분이죠. 이제 그런 작업들을 알아서 해주게 된다. 더 컨버전 스페시피케이션 몇 개는 좀 익숙해지면 좋은데, %D가 이제 가장 많이 쓰이죠. %D가 인티저라는 뜻이고 10진수겠죠. 근데 뭐 %5 뭐 옥탈로 표현되고, 뭐 16진수 X로 하면 16진수로도 표현이 되고, %C, %U는 이제 unsigned예요. 정수인데 자연수, 그러니까 0을 포함한 자연수라고 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스트링 이 %S, 실수는 %F, 뭐 이 정도 알면 좋을 것 같고, 뭐 포인터도 혹시 출력하고 싶으시면 %P라는 걸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엔 이제 인풋 함수입니다. 인풋 함수. 30초만 기다렸다가 계속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서. 김용채 학생, 네, 그러지 않을까요? 포인터를 출력하면 주소가 나오지 않을까요? 네, 제가 포인터를 출력한 게 언젠지 기억이 안 나네요. 한번 출력을 해볼까? 네, 뭐 이상한 숫자가 출력이 됩니다. 주소네요, 그죠? 주소가 출력됩니다. 포인터로 하면. 자, 그럼 이제 스캔F 입력을 받는데 좀 다양한 거, 캐릭터 말고 정수도 입력받고 싶고 실수도 입력받고 싶고,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키보드로 입력받으면 다 아스키로 인지하기 때문에 좀 바꿔줘야 돼요, 그렇게. 그래서 여기 나온 그대로입니다. 아스키 데이터를 키보드로 받으면은 그거를 유저의 요구에 따라서 때로는 인티저, 때로는 플로트 등등 다양한 타입으로 바꿔주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 포맷 스트링이 똑같이 들어가고 printf처럼
그 다음에는 이제 variable이 들어가는데, 자, variable 이름을 넣을 경우에는 주소를 써야 됩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call by reference, 내가 인풋으로 넣은 파라미터의 값에 영향을 끼치려면 주소를 넘겨야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value를 넘기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또 scanf 같은 경우에는 주소를 입력하지 않으면 컴파일러가 에러를 띄워줍니다. 그건 좋은 거죠. 자, 주소를 입력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지 모든 것에다 앰펄샌드를 붙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베리어블 이름일 경우에는 앰펄샌드를 붙여야 주소가 되지만, 예를 들면 array를 넘긴다, array의 이름을 넘겼다, 그거 자체가 주소잖아요. 그럼 거기에 앰펄샌드 붙이면 안 되겠죠. array의 이름만 넘겨야겠죠. 혹은 포인터다, 어떤 베리어블 가리키는 포인터다, 그럼 포인터 베리어블 이름을 넘겨야지 포인터에다 또 주소를 붙이면 이상한 게 바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포맷 스트링 또한 printf랑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캐릭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컨버전 스페시피케이션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printf가 동작하는 건 이와 같아요. 만약에 캐릭터가 노멀 캐릭터면요, 그냥 이 scanf는 그 캐릭터가 입력으로 들어올 거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대된 입력값이 들어오면 그냥 무시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걸 인풋으로 받아서 뭐 유용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건 형식상 들어오겠지라고 기다리고 있다가 들어오면 그대로 넘겨버려요. 좀 이따 예시를 보여드릴 텐데, 그래서 어쨌든 무시한다. 일반적인 캐릭터가 포맷 스트링에 있으면 실제 그 캐릭터를 입력으로 받지만 받은 뒤에 다 무시한다. 어디에다 베리어블에 넣고 그런 거 없다. 근데 만약 %로 시작하면은 컨버전 스페시피케이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는 캐릭터들을 통으로 뭔가 변환을 해줘야 돼요. 정수로 변환을 해주든 플로트로 변환을 해주든 그런 식으로 이제 변환을 해줘야 될 의무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그냥 여기 노멀하지 않은 캐릭터가 있으면 이것도 또 화이트 스페이스와 관련된 건데 이것도 그냥 입력받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지 특별히 이걸로 뭘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에 해당하는 게 핵심인데요. %에 해당하는 정보를 입력을 받아서 바꾸고 그 이외의 것들은 뭔가 입력을 받기 위한 포맷이라고 해야 되나? 그 정도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자, 일단 지금 노멀 캐릭터는 없는 상태에서 %d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자, a라는 인티저 베리어블이에요. 인티저 베리어블의 주소인데 제가 막 이것저것 숫자를 타이핑한 다음에 엔터를 치면은 get차와는 달리 여기서 scanf에서는 화이트 스페이스들 양옆에 뭐가 있든 다 뺀다. 다 빼고 진짜 입력받은 화이트 스페이스가 아닌 캐릭터들만 모아가지고 정수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엔터는 포함이 안 되는 거죠. 엔터는 걸러내는 거예요. scanf에서. 스페이스 탭, 뉴라인, 뭐 캐리지 리턴 이런 거 다 무시되고 실제 내가 타이핑한 캐릭터들만 가지고 정수로 바꿔주니까 오류가 날 확률이 좀 더 적겠네요. get차로 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자, 제가 %d를 2개를 입력했는데 그 사이에다가 노멀 캐릭터 하나를 그냥 이렇게 넣은 거예요. 백슬래시 아니고 슬래시입니다. 슬래시는 그냥 캐릭터죠. 그럼 이 슬래시를 어떻게 취급할 거냐라는 것인데, 이건 마치 유저한테 이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즉 생일을 입력하는데 처음에 month 입력하고 슬래시하고 일을 입력해 주세요라고 포맷을 가이드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내가 month 4월 하고 뭐 10일 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했어요. 그 사이에 슬래시가 있잖아요. 그럼 이 scanf 함수는 슬래시를 받을 걸 기대하고 있어요. 일단 어떤 밸류를 받은 다음에 그 뒤에 슬래시가 오겠지라고 기대를 하죠. 그럼 슬래시를 보는 순간 그 앞에 것까지를 묶어서 %d에 맞게 정수를 변환을 하고, 슬래시는 내가 기다리던 포맷이기 때문에 무시하고 그 다음 걸로 넘어가요. 그 다음에 있는 정수가 10이면은 10을 합쳐서 정수로 변환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타이핑할 때 포맷을 가이드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나온 거대로,
자, 이 슬래시를 받기를 기대하고 있고 실제 받으면 무시한다. 그 다음에 %d니까 화이트 스페이스가 아닌 것들로 뭉쳐가지고 %d로 변형해갖고 B에다 넣는다 이런 거죠. 그래서 노멀 캐릭터의 역할을 확인해 주시고, 자, 그 다음 스캔F, 이게 또 이제 골 때리는 거니까 잘 인지를 해주세요. %C는 약간 달라요. %C는 캐릭터거든요, 캐릭터. %D나 뭐 %F나 이런 것들은 화이트 스페이스 다 덜어내고 바꿔주는데, %C의 경우에는 아무거나 하나 바꿉니다. 아무거나 하나 받은 거 바로 바꿉니다. 근데 화이트 스페이스도 포함되어 있어요. 화이트 스페이스도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스캔F를 작동시킬 때 %D나 %F 같은 것들을 할 때는 좀 내가 대충 건성으로 써도 잘 동작할 텐데 %C를 쓰는 순간 양옆에 화이트 스페이스를 처리하는 걸 같이 넣어줘야 정상적으로 동작합니다.